네, 반갑습니다. HRSP 정 셰프 강 셰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네. 판례 분석 시리즈로 농사님과 함께 뵀는데요. 네. 자, 오늘 준비하신 판례는 어떤 건가요? 네, 2023년 9월 21일 최근이죠. 최근에 선고된 무기계약직인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상 지위가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제목이 조금 어려운데 자, 사실관계부터 정리를 먼저 좀 해주시죠. 네, 우선 당사자 먼저 설명을 드리면 원고는 피고인 대한민국과 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네. 도로의 유지보수 업무나 과적 차량 같은 그런 것들을 단속하는 국토관리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근로자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국토교통부에는 네. 이 국토관리원 분들과 아주 동일하게 네. 혹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분들도 계세요. 운전직 또는 과적 단속직 공무원들이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 네. 여기서 문제는 이 공무원분들에게는 정근수당이나 네. 직급 보조비 네. 그리고 성과상여금, 가족수당이 지급되는 반면에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국토관리원 분들에게는 네. 이러한 수당들이 지급되지 않아서 네.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쟁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관련 법률이랑? 네, 우선 관련 법률을 보시면은 근로기준법 제6조이거든요. 네네. 네, 근로기준법 제6조에 사용자는 근로해제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네.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이 사회적 신분이에요. 과연 이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 형태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어떤 네. 특정한 근로조건을 인정 안 해줬다면 네. 그건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고 네. 근로기준법 6조 위반이기 때문에 문제다. 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만약에 이렇게 네.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면 공무원 집단과 국토관리원 집단이 동일한 비교 대상 근로자 집단인가도 주된 논점이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네요. 네. 비교 대상 근로자 집단에 해당해야만 이게 차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논점은 이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차별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같은 것은 같게, 네.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판결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 세 가지 논점에 대해서 네. 우선 1심과 2심은 이 사회적 신분에는 해당한다. 하지만 공무원이랑 국토관리원은 비교 대상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요. 되게 애매한 결론이네요. 네. 근데 반면에 네. 대법원에서는 네. 애초에 이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 형태 자체가 네.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정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공무원 조직도 국토관리원과 비교 대상 근로자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1, 2심은 사회적 신분에는 해당한다고 봤지만 공무원이 비교 대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였고 대법원에서는 사회적 신분도 아니기 때문에 아예 뭐 출발할 필요가 없다. 네. 이렇게 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대법원이 좀 더 가혹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자, 그러면 판결 흐름까지 우리가 봤는데 네. 대법원에서 판단한 주요 내용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원고 기각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겠죠. 네, 즉 무기계약직은 이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네네. 그리고 동일한 비교 집단 대상도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요. 네네. 네, 크게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공무원 지위의 특수성을 이야기를 해요. 공무원은 뭐 고귀하다는 겁니까? 공무원이 고귀하다는 것은 아니고 네. 여기서 보시면은 공무원은 봉사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옛날부터 많이 쓰던 용어죠. 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공성이나 공정성, 성실성 뭐 이런 것들이 요구되기 때문에 네. 일반 근로자와는 좀 다른 특별한 근무관계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네, 두 번째는 근무 조건의 결정 방식이 공무원 근로자들과 일반 근로자들은 조금 다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어떤 점이 다르다고 본 거예요? 네, 이거는 판례를 같이 보시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한번 같은데 띄워보시죠. 네. 제가 이 판례는 좀 각색한 겁니다. 네. 우선 가를 보시면 공무원의 보수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즉 이 근무조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공무원의 보수는 이제 국가 예산에서 나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률로서 근무 조건을 규정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으면서도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률로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 단체 협약에 대해서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그리고 쟁의행위 또한 금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반면에 우리 일반 근로자들은 이 노동 3권의 행사에 있어서 특별히 법적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렇죠, 근로자니까. 네. 이 사건에서도 이 국도관리원들은 공무원들과는 달리 보수에 관해서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고 네. 그리고 실제로도 단체 협약을 통해서 호봉제를 도입하는 등의 네, 네. 임금이나 그런 근로 조건들을 개선하여 왔다는 것을 짚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근무조건 결정 방식이 법에서 정해서 네. 너희 봉사자니까 이 법에 정한 대로 받으세요라는 관점이라면 네. 근로자분들은 뭐 근로계약으로 갈 수도 있고 취업규칙으로 할 수도 있고 네. 여기 노조가 있으니까 단체협약으로 근로조건을 정하는 이제 방식이니까 네, 네. 그게 많이 다르지 않느냐. 맞습니다. 판례 원문을 보시면은 네.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네. 아까 국토관리원들은 공무원분들과 다르게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 그렇죠, 하셨잖아요. 그 단체 협약이 체결된 경위를 보시면은 네. 우선 이 국토관리원분들은 국토교통부 국토관리노동조합이라는 노동조합에 속해 있으세요. 네. 그리고 이분들은 매년 피고와 임금협약을 체결해 왔고요. 네. 근데 이 노동조합에서 임금 체계를 호봉제로 바꾸자 지속적으로 요구를 네. 해왔고 피고는 이거를 받아들여서 아까 말씀드렸던 네. 이 원고들이 요구했던 네. 정근수당이나 아. 이 직급 보조비를 네.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걸로 합의를 해요. 네네네. 네, 그리고 그 요구를 했던 가족수당은 이제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네. 이런 호봉표를 적용할 것을 합의를 합니다. 네네네. 그 합의에 따라서 피고는 기존에 지급하던 가족수당이나 지급 보조비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게 되는 거죠. 아, 이것도 숨어있는 쟁점인 것 같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 맞습니다. 게, 당신네들 노조가 있는데 스스로 네. 이렇게 안 받기로 하고 기본급을 높이지 않았냐. 맞습니다. 그런 거는 공무원들은 할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가 좀 바탕이 됐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님이 제가 볼 때 약간 결론을 내놓고 네. 논리를 좀 찾은 것 같은 느낌도 좀 맞습니다. 드네요. 그 세 번째는요. 네, 세 번째는 공무원 보수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무원 보수는 단순히 근로의 대가의 성격만 갖는 것은 아니다.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안정적인 직업 공무원 제도의 유지를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들이 받는 보수와는 다른 성격을 갖는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단순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들이 받는 근로 대가보다도 봉사자로서 일을 하면서 직업공무원의 제도 유지를 위한 특성들이 보수책에 녹여져 있기 때문에 1대1로 매칭할 수가 없다. 네, 이렇게 본 맞습니다. 거고. 디테일하게는 이제 판례를 띄워드릴 텐데 네. 대법원에서 네. 원고들이 요청한 각 수당들을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요. 네. 우선 직급보조비는 네. 지급 대상자인 공무원의 직급에 따른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제 비용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지급되는 수당이다. 네. 그리고 성과성여금은 실적과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게 더 많은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공무원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켜 업무 수행 능력의 지속적 향상을 유도하고 공적 사회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것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근로의 대가뿐만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지급 목적이 있었다라고 판시를 합니다. 네 번째는 또 어떤 결론입니까? 네 번째는 업무의 변경 가능성과 보수 체계에 관련한 부분인데요. 네, 예.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에 따르면은 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등을 할 수 없다고 그렇죠. 규정되어 있잖아요. 네. 반면에 이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이런 공무원의 전직에 대해서는 네. 인사권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보장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전직에 대해서는 네.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라고 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부분이 왜 차별하고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본 거죠? 이 판례를 보시면은 이 사건 공무원들 역시 국토교통부 소속 국가공무원으로서 네. 국토교통부 장관의 네. 전보 인사에 따라 근무 장소를 이동하거나 네. 도로 보수 및 과적 차량 단속과 관련이 없는 부서에 보직을 맡아 수행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근데 반면에 일반 근로자인 국토관리원은 네.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무 장소에서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채용권자가 가지는 인사권의 폭이 좁다라고 판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공무원들과 국토관리원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인사권 행사가 다르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은 시키면 시킨 대로 거의 해야 되니까 네. 봉사자로서 네. 하라면 해 이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국도 관련 분들은 딱 고무만 시키는 거를 원칙으로 하면서 인사 재량권자의 운신의 폭이 좁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1대1로 비교할 수가 없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본 것 같네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시사점으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이 판례의 의미를 좀 보면 최근에 이런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이런 무기계약직과 같은 고용상 지위가 네.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이 아니라고 판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라는 점에서 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무기계약직은 막 차별해도 되나요? 아, 예, 아니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절대 안 되고 네. 이 대법원이 이 판결을 한 후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이 됐나 보다. 네, 이렇게 굳이 보도자료까지 잘 안 되는데. 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실까봐 네, 그러실 것 같은데 이 판결은 공무원을 비교 대상으로 한 차별 사안에 관한 판단이고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를 비교 대상으로 한 판단은 아니다라고 네. 밝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근로자의 관계에서 무기계약직이 무조건 사회적 신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잘못하면 한 회사에 다양한 근로조건을 풍성하게 적용받는 정규직이 있고 네. 그냥 정년을 보장받긴 하는데 네. 그런 조건들을 차등화해서 적용을 안 시켜주고 연봉만 주는 경우를 설정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지금 관점에서 보면 기간제법 차별도 아니요, 파견법 차별도 아니요, 네. 뭔가 좀 애매한 구석이 있고 네. 그럼 결국 근로기준법 6조에 있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 판결을 잘못 해석하면 전혀 문제 없어요. 네. 그런 결론에 도달할까봐 맞습니다. 그런 또 보도자료까지 냈군요. 네. 그리고 이 판례를 봐도 대법원이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게 이 네. 공무원은 조금 특별한 지위에 있다라는 네. 점을 계속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럼 네. 그게 저는 처음에는 뭐 우리는 보기에 이게 아니라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씁쓸할 수도, 씁쓸할 있을 것 수도 같습니다. 있겠네요. 네. 근데 제가 곰곰이 들어보니까 네. 올해 5월 말에 발표된 그 근로기준법 개정안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실에서 발표한 그 근로기준법 6조 개정안. 네. 거기 보면 사회적 신분 플러스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을 하지 말라고 언급이 되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되면 근로기준법 6조에 따른 위반으로 볼 여지도 있을 수는 있겠네요. 아, 네, 맞습니다. 어쨌든 무기계약직이라는 게 고용 형태잖아요. 네, 그러면 네. 그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네. 사회적 신분까지 판단하지 않더라도 네. 바로 고용 형태에 걸려서 차별을 판단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회적 신분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고용 형태라는 용어가 개정안에 따라서 만약에 확정이 된다. 네. 그러면은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의 이 불합리한 차별도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로 인정해서 차별을 하지 말라는 명령이 나올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도 드는군요. 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사회적 신분과 관련된 9월 21일 따끈따끈한 판례를 한번 분석해봤는데 네. 너무 유익했던 것 같아요. 아, 너무 그래서 유익했어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이 판례 잘못 해석하셔가지고 이제 그냥 무기계약직으로 대충 넣고 정규직끼리만 잘하자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김영동 의원 발의안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고 네.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개정안이 통과되면은 요거에 대한 영상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이런 좋은 정보를 함께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